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4장 초장왕 중 사관의 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팩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사기, 춘추, 좌전,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도는 진영공이 시해됨으로써 죽을 뻔한 큰 위기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진승공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지난날의 권세를 회복하였습니다. 나아가 진승공의 딸 장희와 자기 아들 조삭을 결혼시킴으로써 조씨 가문도 더욱 견고한 입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영공이 조돈을 없애려고 한 것은 실패하여 오히려 진영공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조돈 등의 조씨 가문의 흥성기를 열어준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돈이 진성공 때에도 여전히 국사를 독점하고 있었고 조삭이 진성공의 사이가 된 데다가 조채와 조의 사이에 태어난 조동, 조괄, 조영 등 조씨의 새 인물들이 대보가 되어 조정에 진출했으니까 말이지요. 조돈은 개인적으로 보나 가문적으로 보나 단단한 기반을 다졌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개운치 않았습니다. 진영공을 시해한 사람이 군사들이어서 시해범을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관들이 진영공을 시해한 사람을 사서에 진나라 사람 정도로 기록할 것도 같은데 혹시 사관들이 진영공을 시해한 사람을 조천이나 조씨로 기록하지는 않았을까 우려되었던 것입니다. 조도는 진영공이 시해되는 날에 자신은 강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진영공의 시해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확신했지만 진영공을 시해한 군사들을 지휘한 장수 조천이 조씨 가문이니 이 점이 찝찝했던 것입니다. 조도는 조천이 조씨라는 점은 호사가들의 입방하에 충분히 오르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사관들은 현명하게 기록했으리라 자유하며 지냈습니다. 조도는 그래도 불안하였습니다. 현명한 사관이라면 진영공을 시해한 것이 불특정 군사임은 명백한 상황에서 그 군사 지휘관에게 시해범의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추론인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번 사설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조도는 자신의 예상과 같이 사서에 진영공을 시해한 사람을 진나라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영공을 시해한 사람을 조천이나 조씨로 기록하고 있다면 어떻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조씨 가문에게는 두고두고 치욕스러운 기록이기 때문이었죠. 또 고칠 수 있다면 자신이 힘이 있을 때 고쳐야 한다고 새삼 느꼈습니다. 이에 조도는 큰마음 먹고 태사 동호에게 진영공이 시해된 날의 사설을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조돈이 당당하다면 사설을 볼 필요도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집정을 맡은 권세가가 사설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사서 내용의 진위를 떠나 사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조돈은 큰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동호는 조돈이 왜 사설을 보자고 하는지 대충 짐작하며 조돈에게 진영공이 시해된 날의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조돈은 동호가 건넨 사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추 9월 얼축에 진조돈 시 기군 2고 즉 가을 9월 얼축일에 진나라 조돈이 그 임금 2고를 죽였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천이나 조씨가 아닌 바로 자신의 실명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진영공을 시해한 사람으로 말이죠. 조도는 치솟는 분노를 꾹 눌러 참고 동호에게 나는 사건이 있던 날에 강성에서 200리나 떨어진 하동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 내가 진영공을 죽였다고 하는가? 이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해야 할 사관의 정신을 망각한 기록이다라며 항의하였습니다. 말은 점잖았지만 조돈의 언성은 분노를 억제하고 억제한 인내의 저음이었고 반드시 오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단호한 결의에 찬 일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동호는 사리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말에 따라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상황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에 동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비록 그대가 달아났다고는 하나 재상의 몸으로 국내에 있었고
사건 후 도성에 돌아와서도 시혜자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럴진데 사건과 무관하다고 극구 변명한들 그 누가 그대의 말을 믿겠는가 라며 조돈의 항의를 일축하였습니다. 나아가 동호는 조돈에게 내 머리를 끊을 수는 있어도 기록만은 결코 고치지 못한다 라며 단호한 입장을 표하였습니다. 조돈은 동호의 말에 할 말이 막혔습니다. 조돈도 시혜자를 어떤 식으로든 수색하고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야 진영공 시해 사건의 수석 과정에서의 일이지 진영공의 시해범을 수색 또는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자신이 진영공의 시해범으로 기록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진영공의 시해범을 찾거나 처벌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 책임자에게 무한 책임을 묻는다면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조돈은 진영공 시해 현장에 있었던 군사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신문하여 진범을 가려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군사들은 다들 조천의 지시에 따랐다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자신 하나 책임을 면하려고 자신 때문에 진영공을 죽인 조천을 궁지로 몰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거였죠. 조돈은 진영공 시해 사건의 사서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면 자신은 물론 조천에게도 이익이 없다 판단하고 깨끗이 물러섰습니다. 훗날까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아쉬웠지만 진영공이 시해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어쩌면 오늘의 목숨과 미래의 오명을 맞바꾸었다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하였습니다. 좌전 노성공 2년조에는 동호와 조돈에 대하여 공자가 동호는 서법대로 기록하여 사실을 숨기지 않은 훌륭한 사관이었고 조돈은 사관의 서법을 인정하고 진영공을 시해하였다는 악명을 받아들인 훌륭한 대부였다. 만일 조돈이 진나라 국경을 넘었더라면 이런 악명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월경내면 즉 조돈이 진나라 국경을 넘었더라면 이런 악명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경을 넘으면 진영공과 조돈의 군신의리가 단절되므로 조돈이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조돈에게 역적을 토벌할 책임이 없으니 조돈이 임금을 죽였다는 악명은 면했을 것이라는 설과 다른 나라로 달아났더라면 시해 사건이 달아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임금을 죽였다는 악명을 면했을 것이라는 말이지 돌아왔으면 역적을 토벌하지 않아도 되므로 임금을 죽였다는 악명을 면하게 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설이 있습니다. 당시 주왕실에는 그 역할과 직위에 따라 태사, 소사, 내사, 외사, 의사 등의 사관이 있었는데 소사는 제후국의 기록을 맡았고 내사는 사방에서 보고해온 사건을 정리하여 왕에게 보고했으며 외사는 사방의 기록과 서명을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제후국에도 각기 국사가 있어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한 줄로 기록이 가능한 사건은 간해, 몇 줄로 기록해야 할 사건은 독에, 기록할 양이 많아 독으로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건은 책에 기록했는데 책은 여러 개의 대쪽을 붙이는 것이고 간은 하나의 대쪽이고 독은 대쪽보다는 큰 목판입니다. 조천은 여전히 중군부장에 있었는데 자신이 조돈과 조씨 가문을 살렸으면 물론 망해가던 진나라를 바로잡았다는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도안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 찝찝하였습니다. 진영공이 시해됨으로써 가장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 것이 바로 도안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조천은 조돈에게 도안가를 죽여야 한다. 도안가는 조씨라면 이를 갈고 복수하려고 될 것이다. 결코 그를 얕보아서는 안된다. 그를 죽여 후환을 없애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돈은 조용히 있어라. 자꾸 다른 이들의 이목에 노출되면 너가 진영공을 죽인 죄도 부각될 것이다 라고 반대하며 조천에게 자숙자기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도안가도 매사에 조심하며 조씨 일족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조돈의 이 같은 신중함으로 인하여 도안가는 어떻든 살아남게 되는데요. 조돈은 자숙하고 신중했다는 명성은 얻게 되었지만 도안가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기원전 580년대에 조씨가 멸문 직전까지 몰리게 되는 또 다른 분란의 단초가 됩니다. 도안가에 의하여 멸문지화를 당한 조씨 가문 입장에서는 조천의 말대로 이때 도안가를 죽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충분히 가질만 하죠. 이후에도 조천은 진승공이 옹립된 것이 마치 자기가 진영공을 죽인 공 덕분이라고 떠들고 다니며 조돈에게 높은 벼슬을 요구했으나 조돈은 공론이 두려워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조천은 조돈이 집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했으나 대접받지 못하자 우라병으로 들어 누웠다가 죽었습니다. 조천의 아들 조전이 조돈에게 부친의 벼슬을 잊게 해달라고 청했으나 조돈은 먼저 공을 세워라. 그러면 너가 청하지 않아도 자인이 그에 맞는 벼슬을 내릴 것이다 라며 이도 거절하는 등 조돈은 매서운 사관의 눈을 의식한 후로 매사에 조심하였습니다. 이번 회차 열패결국지 브리핑 플러스 덤에서는 공자가 조돈과 동호를 평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 염소들을 이끌고 풀밭에 나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덜염소들이 모여 있어서 자기 염소와 덜염소가 뒤섞이고 말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목자는 자기 염소와 덜염소를 구별할 수 없어서 풀밭의 모든 염소들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자기 우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다음날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자 목자는 염소들을 풀밭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우리 속에서 보살폈는데 자기 염소들에게는 굶지 않을 정도의 꼴을 주고 덜염소들에게는 꼴을 듬뿍 주었습니다. 덜염소들을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인심을 쓴 거죠. 폭풍우가 그치자 목자는 우리 속의 모든 염소들을 이끌고 풀밭에 나갔는데 덜염소들은 풀려나자마자 달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목자가 덜염소들에게 자기가 정성껏 돌보아 주는데 어찌 달아나느냐며 배은망덕하다고 꾸짖자 덜염소들은 당신은 자기 염소들에게는 푸대접하고 우리들에게 후대했는데 우리도 그대 소유가 되면 푸대접할 것이 아니냐라며 목자를 비웃고 달아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